주성치가 유년 시절 겪었던 가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그에게 가정은 언제나 불안했고 한 끼 식사의 불확실성은 어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원래 초상류층 가문이던 외할아버지의 몰락이 그 이유였다. 외할아버지는 대법관에까지 올라갔지만 공산당 정권의 반동분자로 몰려 하루아침에 숙청당했다. 외가 전체가 반 혁명 세력으로 규정되자 가족은 감옥에 끌려갈 위기에 처했다. 20대 초반이던 주성치의 어머니는 급히 홍콩으로 탈출을 감행했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기 위해 홍콩 남성과 급히 결혼해야 했다. 그 결혼에서 주성치가 태어났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1개와 구독 1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7살 무렵 주성치는 영화관에서 어머니와 함께 우연히 아버지를 목격했다. 주성치가 달려가 인사를 건넸지만 아버지는 옆에 젊은 여성과 스킨십을 하느라 주성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충격에 빠진 주성치는 어머니에게 손짓으로 "엄마, 저기 아빠가 여자랑 있어요" 라고 외쳤고 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손을 잡고 황급히 영화관을 빠져나갔다. 그날 부모는 대판 싸웠고 결국 이혼으로 귀결되었다. 주성치는 자신이 쏘아올린 작은 목소리가 부모 사이를 갈라놓았다며 큰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버지를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자책감이 그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혼 후에도 가난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홀로 세 남매를 먹여 살려야 했던 어머니는 교사, 간호사, 야간 일러스트레이터 등 3가지 일을 병행하며 초인적인 일상을 이어갔다. 어느 날 주성치는 장난감 하나 사고 싶어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몰래 꺼내려다 걸렸다. 혼날 각오로 떨고 있던 주성치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가난해서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라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이후 그는 2번 다시 훔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다. 어머니의 월급날만이 가족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었다. 오랜만에 밥상에 오른 소고기를 본 주성치는 평소와 달리 갑자기 독차지하듯 집어넣었다. 그러나 몇 번 씹지도 않은 고기를 접시에 뱉고 장난을 치다 흘린 고기를 주워 바닥에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어머니는 분노했지만 흘린 고기가 아까워 땅에 떨어진 고기를 물로 씻어주었다. 사실 이는 주성치의 작은 계략이었다. 평소 늘 고기를 양보하던 어머니가 이번만큼은 소중히 여겨 꺼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중에 성인이 된 주성치가 이 비화를 털어놓았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을 끌어안고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가난 속에서도 주성치는 TV 속 연예인을 동경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배우 오디션 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첫 번째 심사에서 "망했다" 는 평가만 남긴 채 광탈했다. 슬픈 표정을 지어야 할 장면에서 과장된 표정으로 개그를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웃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함께 따라온 친구가 덜컥 합격해 주성치는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 친구는 훗날 중경삼님, 화양연화 등 전설적 작품의 주연을 맡는 양조위였다. 친구 덕분에 방송국 근처에 얼떨결에 발을 들인 주성치는 이후 2번 더 오디션에 떨어졌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마저 잡는 심정으로 야간 배우 양성반에 지원해 턱걸이로 합격했다. 주성치의 무명 시절은 길었다. 5년 넘게 아동용 프로그램에만 출연했다.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우수강사 연기와 율동을 반복하며 무명의 서름을 견뎠다. 스트레스 해소는 클럽이었다. 한밤중 클럽에서 흥을 돋우며 춤을 추던 주성치에게 한 남자가 말을 걸어 자신이 영화감독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조연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중국어권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으며 단숨에 주목받았다. 기회는 불현듯 찾아왔다. 1990년대 초 주성치는 주윤빨의 도신을 코믹하게 패러디한 작품으로 홍콩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전성기의 달콤함도 잠시 홍콩 최대 범죄 조직 삼합회가 배우들을 협박해 과도한 작품 출연을 강요했다. 2년 만에 16편이 영화 주연을 소화하며 주성치는 꼭두각시 신세로 전락했다. 지친 그는 캐나다 이민을 결심했지만 삼합회가 캐나다 이민국에 허위 정보를 흘려 비자 발급이 거부되며 꿈은 좌절됐다. 2000년대 중국 반환 이후 삼합회의 힘이 줄자 주성치는 드디어 스스로 영화를 제작할 기회를 얻었다.
2001년 발표한 소림축구는 축구와 무술을 결합한 코믹 액션으로 홍콩 흥행 기록을 경신했고 북미 1.500 역의 극장에 개봉되며 세계적 인기를 얻었다. 이듬해 쿵푸 허슬 역시 전 세계에 주성치 신드롬을 일으켰다. 그의 독창적인 익살과 슬랩스틱은 언어 장벽을 넘었고 제임스 건 같은 서구 감독들까지 매료시켰다. 그러나 화려한 성취 뒤에는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의 비극이 숨어 있었다. 주성치의 첫사랑 나예연은 청각장애를 가진 여성이었다. 결혼을 앞둔 시점에 오랫동안 사랑을 지켜온 나연이 바닷속 사고로 청력을 잃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40대에 조기 사망했다는 소식은 주성치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그는 영화 서유기, 악마의 재림과 희극지왕 등에서 나연을 향한 후회와 그리움을 상징적으로 그려냈다. 작품 속 주인공이 미쳤어 라는 대사를 반복하며 사랑을 놓친 후회를 토로하는 장면은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나연의 사망 후 주성치는 한 인터뷰에서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렇게까지 바쁘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 고백했다. 성공에만 몰두하느라 가장 소중한 사랑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을 눌러 말한 것이다. 실제로 주성치는 스크린 위의 유쾌함과 달리 내성적이고 과묵한 성격으로 유명하다. 촬영장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하기보다 한밤중에 감독의 호텔 문 밑으로 쪽지를 넣을 만큼 소심하다. 이런 이중성 때문에 동료들은 화면 속 모습과 실제 성격이 가장 다른 배우라 입을 모은다. 사생활에서도 친구가 거의 없으며 혼자 호텔방에서 와인을 마시며 생일을 보낼 정도로 외로움이 깊다. 주성치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희극적 요소로 승화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인다. 어린 시절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고장난 선풍기를 두고 우리 집에도 선풍기가 생겼다며 기뻐하는 장면. 주머니에 넣어온 썩은 사과를 도려내 먹으며 가난을 묘사하는 장면 등은 모두 그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카메라가 꺼진 뒤 그는 촬영 중에도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난 주성치는 아버지를 찾아내 고향집을 사들이고 노년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정부까지 고용해드렸다. 기자들이 아버지 집 주변에 잠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80대의 노인이 할머니들과 함께 춤추며 정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주성치는 행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는 믿음으로 자신이 받은 사랑을 기꺼이 돌려주었다. 이처럼 주성치의 삶은 극적인 반전으로 가득하다. 어린 시절의 가난과 가족사의 비극, 무명의 서름과 전성기의 화려함,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내면의 고독 모두가 그의 예술적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자신만의 코믹 언어로 비극을 희극으로 전환시키며 전세계 관객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우울과 회한이 자리했다. 부의 정점에서도 우울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주성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교훈이다. 8,700억 자산가가 된 이후에도 그의 내면은 끊임없이 흔들렸으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결국 사람이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에서 꺼지지 않는 상처와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주성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